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정책 방향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정 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하며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과 5대 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책자는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됐으며 통일부 누리집 내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상 대상은 총 21명으로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9명, 국무총리 표창 7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직접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포상을 전수하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만들기 창립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만들기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일부에서는 통일 웹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예의 대상 수상자인 이재환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17일 통일 웹툰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웹툰을 준비하면서 통일이란 소재를 잘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통일을 소재로 만화를 그려보게 되어 되게 재밌었어요. 북한 땅도 뭐 죽기 전에는 자전거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바람도 있었고. 올해는 유난히 실력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리며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 웹툰 공모전 대상 이재환. 애띤 얼굴의 이분, 올해 21살의 이재환 씨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나 열심히 할게 엄마. 이재환 씨의 그림에 숨겨진 통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환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대학교. 재환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만화 매니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툭하면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진짜 집에 가기만 하면 그림 그리고 있고 게임하자고 꼬셔도 맨날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 하나하나에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도 생각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는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재환 씨는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며 만화 창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태어나는 강의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해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필과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재환 씨입니다. 수많은 선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야만 완성되는 그림. 이러한 재환 씨의 모습은 여느 젊은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작업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펜 느낌을 좀 살리는 그런 아날로그 느낌의 감성의 그림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재환이 같은 경우에는 펜 맛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선 하나에도 생각을 담아 그리다 보니 재환 씨 그림은 여느 만화보다 세부 묘사가 많습니다. 일단 손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컴퓨터로 옮겨 채색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운 부분에는 선을 많이 직선으로 많이 긋는 편이고, 그리고 출판 만화 쪽을 많이 봐가지고 그 붓으로도 가끔 막 나무 같은 거 터치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표현 방식이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올드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재환 씨에게 이번 통일 웹툰 공모전은 도전이었습니다. 재환 씨의 작품 호박전은 전쟁으로 생이별한 이산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노부부의 아련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재환 씨의 그림체를 조금 단순화해 여백의 미를 강조했습니다. 역시 말했어야 했나?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이런 건 같이 하는 거죠.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과연 이 자리에 나와줄까? 이산가족을 찾아봤을 때 사진을 보면 막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것들도 엄청 감동을 느끼면서 막 슬프게 우셔가지고 이 같이 밥 먹는 것도 서로 감동을 느끼시는구나, 이 정도로 보고 싶었구나.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혀져서 일부러 얼굴 안 그렸습니다. 평범한 음식에 담긴 노부부의 추억은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에게 대상 수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데요. 그냥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솔직히 탑 10에 들지도 몰랐는데 탑 10에 들고 나서 좀 수상심이 생겼어요. 탑 10에 드니까 그래도 6명 주니까 60%다. 그래도 사실 떨어질 확률보다는 높으니까 뭐라도 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대상을 탈 줄 몰랐어요. 대상을 탈지는. 재환 씨는 현재 학교에서 5분 거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보이는 것은 바로 만화책. 역시 만화 매니아답게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그림 삼매경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가 아닌 만화가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재환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 스토리가 개연성이 있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상상 같은 거, 남들이 캐치 못하는 부분? 스토리 쪽으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개연성 있는 스토리를 고민하다 알게 된 것이 바로 이산가족 이야기. 재환 씨는 이 이야기를 대학 실기 작품으로 그려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호박전의 시초인 셈이죠. 예전에 한복을 그리고 싶어서 한복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한복을 입고 있는 거 봤는데 두 분이 다 이산가족이라는 걸 보고 이산가족에 대해서 궁금해져가지고 계속 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이산가족 이야기로 대학을 진학하고 웹툰 대상까지 받게 되면서 재환 씨에게 통일은 친숙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군대를 가면 싸워야 되는 쪽이 우리 동포인 북한이니까 어쩌면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니까 짜고 싶은데, 근데 장편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릴 것 같아요. 성실과 노력으로 만화가라는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이재환 씨. 앞으로 그가 그려낼 작품 속에서 희망찬 통일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군사회담. 남북의 군사 당국자들이 대화의 주체로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통일발자국에서 10년 전 그날을 찾아갑니다. 남북한 해군 함정 사이에 벌어진 전투, 서해교전. 1999년과 2002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대청해전을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에는 서해교전과 같은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과 긴장이 함께하는데요. 서로에게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남과 북의 군 당국자들이 함께 노력했던 순간을 찾아가 봅니다. (2007년 11월 27일)
우리 측 군사대표단과 북측의 군사대표단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바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것. 우리로서는 국방장관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부가 막강합니다. 북한에서 군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이 크게 진전을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오가는데 비무장지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비무장지대에 관한 관리를 북한에서 인민무력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장소는 평양시내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전각 초대소. 북측의 최고급 군시설로 남측 대표단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송정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송정인 줄 알았어. 송정. 왜냐하면 송정이라는 게 그 지명들이 많잖아요. 아마도 송정이라고 하는 무슨 정자가 있는 모양이다. 가보니까 송정이 아니고 송전이었어요. 송전각 초대소라고 하는 게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랐으니까. 송전각은 북한 군부가 관리하는 초대소인데 회담에 이제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으니까 회담장을 먼저 한번 가보자. 북한 측 연락장교의 안내를 받아서 회담이 열릴 장소를 미리 답사를 한 거죠. 회담장 안에 초상이 2개가 걸려 있어요. 북한 연락관에게 저거 떼라, 제거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그 연락장교의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같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 취소해라. 나한테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 여기는 남북 국방장관회담하는 장소다. 보도도 다 될 텐데 저런 사진이 나가면 안 된다. 결국은 뗄 수는 없었고 다음날 남측 기자단들 포토 라인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우리 측 신문이나 우리 TV에는 그 사진은 아예 나오질 않았죠. 남북 군사당국자들의 만남은 1990년대 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분야 부속 합의서에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8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합의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도 어쨌든 기본 합의서가 나왔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 실천기구인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로서는 그걸 통해서 정말 한반도에서 그때 당시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이었으니까. 하지만 1993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중단된 남북 군사회담.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 당국자들의 회담도 재개되는데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를 다루는 장성급 군사회담과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다루는 군사 실무회담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요. 한반도에서 군사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해야 된다. 남측과 군사 문제를 협의해봐야 미군이 그걸 털어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군사 문제는 미국하고 직접 담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군사회담에는 흥미 없다,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90년대나 2000년대나 역시 일관되게 군사 문제에 대한 직접 논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실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지 7년 만에 열린 2차 회담. 1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이 중점적으로 협의되는데요. 남북은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서해상의 북방 한계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어디에다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게 아주 첨예한 입장 대립이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지. 북측 주장은 북방 한계선 남쪽 바다, 우리 바다에다가 평화수역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동어로를 하자라고 하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이었고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면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잖아요. 남북한 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진척을 보지 못하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결국 공동 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유보한 채 서해상의 충돌 방지와 평화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회담에서는 앞으로 이뤄질 3차 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그리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